저는 불교의 율장과 보살계를 이 시대에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진하고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의 법장이라고 합니다. 예, 우선 저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나가면서 향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불교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고 학인 스님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고 있었습니다. 예, 우선 제 주 전공이 이제 계율, 율장과 보살계 부분인데 특히 보살계 부분에서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가장 익숙해진 게 비대면의 모습입니다. 즉 사람과 사람 속에서 불교가 만들어졌고 그러한 속에서 인과라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활용해 왔었는데 비대면,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 불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고 그걸 또 연구하고 또 많은 분들께 좀 더 익숙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또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비대면입니다. 비대면 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게 바로 인터넷이죠. 모든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고 만남들도 또한 뭐 줌이나 여러 가지 웹엑스 등의 화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또 사람들과의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는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근데 가끔씩 이런 가상, 인터넷의 공간 속에 있는 건 내 자신이 아니라는 좀 착각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실수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윤리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인터넷 속에서의 윤리관, 특히 불교적 삶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 인터넷 까르마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, 출판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누구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SNS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는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중성인 것 같습니다. 인격의 이중성. 현실 속에 나는 친절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SNS로 이렇게 해소를 한다든가 그 안에서 사람들께 나의 이면적인 모습을 자랑을 한다든가 요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러한 모습은 결코 자신에서 벗어난 모습이 아닙니다. 철저히 자신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반드시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같이 자신이 한 말 그리고 자신의 행동, 자신의 생각이 언젠가 그 결과를 자신에게 또 되가져오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. 그런 시기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보고 사람들이 인터넷 속에서의 윤리관 그리고 불교적 가치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까르마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성찰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. 예, 불교에서 일단 업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인과응보, 자업자득. 좀 더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선인 낙과 악인 고과 등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업은 우리 이런 실생활,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동안 계속 적용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현실적 사회와 지금은 인터넷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. 더 나아가 뭐 요새는 메타버스라는 표현까지도 나와서 함께 이 이중 구조적인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이 업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인터넷의 업, 그래서 인터넷 까르마라는 표현을 신조어로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의 그런 불교적 가치관, 즉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과응보로 또 업을 받게 되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 표현이 인터넷 까르마가 되겠습니다. 인터넷 까르마 안에도 제가 인용한 이 담맛바다 법구경의 구절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. 쇠에서 나온 녹이 그 쇠 자체를 갉아먹어서 없애듯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 스스로를 더 힘든 곳으로 떨어뜨리게 된다. 즉 우리가 하는 인터넷 속의 댓글이나 그런 표현들이 다 구업인 것입니다. 말의 새로운 표현으로 그런 메신저화되고 문자화돼서 그 안에서 기록이 되는데 사람들은 말로만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을 모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은 조금 더 다릅니다. 글로 쓴다는 건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. 지금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학교 폭력이나 과거에 철없었을 때 저질렀던 일이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금 떠올라서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삶은 그런 것이죠.
이 인터넷에 있는 이 업의 결과라는 것은 단순히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,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라도 그 기록은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닐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보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인터넷 까르마 속에 또 들어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수다니 빠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. 태어남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서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. 그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고 그 행위에 의해서 천인이 되는 것이다. 즉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죠. 즉 인터넷 속에서 내가 지금 좀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현실 속에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잘 성찰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럴 때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고 더 나은 내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이 있을 때 바로 지금이 더 빛날 수 있고, 그 지금은 지나간 또 어제가 될 것이고 다가올 미래의 기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성찰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요새 다시 이제 떠오르는 게 싸이월드죠. 싸이월드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다시금 이제 세상 속으로 나와갖고 그 안에 보면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글이나 자신의 사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또 지우고 싶다고 하는데 또 지워지진 않죠. 영원히 남아서 자신을 또 괴롭힐 때도 있고 또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해주십니다. 근데 그 역시도 그 시대의 나였습니다.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의 모습에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하고 또 그걸 참고할 부분들은 철저히 참고해줘야 됩니다. 그거를 또 외면하고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기록들, 당시의 내 생각과 나의 삶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비록 철없던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, 자신의 사진일지언정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들, 그리고 제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바라봐주고 오히려 그걸 자양분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, 어떻게 보면은 토대로 삼는 것이 더 긍정적 마음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방금 지금 싸이월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싸이월드 지금부터 한 20년 전, 15년 전의 플랫폼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SNS나 카카오톡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, 20년 뒤에 그게 다시 싸이월드가 돼 있을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 올리는 글, 말, 사진들이 향후에 여러분들께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.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까르마는 기록입니다. 단순히 업은 그 결과를 나한테 갖고 와서 그 인과응보를 받으면 끝나지만 인터넷 까르마는 다릅니다.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10년 뒤, 나아가 30년 뒤, 50년 뒤, 더 나으면 자신이 죽은 뒤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잘 성찰하고 우리 불교의 조고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단순히 내 발밑을 잘 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오늘,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잘 확인해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삶으로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자신으로서 살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인터넷 까르마는 단순히 인터넷 속에 있는 자업자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. 지금 시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이 표현들이 있죠. 4차 산업혁명, AI, NFT, 코인, 또는 메타버스,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. 이 모든 공간은 이제는 가상의 공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. 우리랑 함께 공존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동시에 발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시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. 그 모든 공간에 있는 책임을 다 인터넷 까르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작년, 올해까지도 계속 코인 붐으로 사람들이 많은 또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근데 그 역시도 자신이 거기에 뛰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죠. 그러한 것에서 자신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, AI도 마찬가지입니다. AI, 우리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핸드폰, 그 자체가 바로 AI라고 할 수 있죠.
주인의 모습, 즉 판도라의 상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자신이 숨길 게 들어있더라고 하면 그 AI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 AI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 표현들과 기록들을 잘 남겨야 됩니다. 너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또 이러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. 자신의 아바타, 즉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 공간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제2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하다못해 게임 속에 있는 나 역시도 자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신이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그 게임이라는 공간 속에서 나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책임감을 갖고 또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인터넷 까르마라고 볼 수 있으며 불교의 다음 공간이기도 합니다. 특히 불교에서 우리 화엄에서는 중중무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좀 더 알기 쉽게 요새 표현으로 하면 멀티버스라고 하는 것이죠. 다양한 다중우주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중우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지금과 같이 메타버스와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중중무진이며 영화 속 표현의 바로 멀티버스가 되는 것이죠.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잘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바른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찾아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공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인 락과 악인 곡과의 가르침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. 예, 제 전공이 아무래도 그 계율, 특히 그 중에서 보살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보살계는 이 율장과 달리 수행자 개개인이 자신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가 나갈 때 지켜야 할 것들을 잘 담아둔 것입니다. 근데 이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많은 변화와 변혁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즉 그런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불교에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보살계, 즉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구분을 불교적으로 이 시점을 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교적 삶을 영위하며 사람들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즉 행복입니다.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토대가 된다는 계율을 현대적으로 조금 더 알기 쉽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공간, 새로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저희 해인사입니다. 제가 해인사를 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해인사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세요? 라고 하면은 단언코 저는 법보전에 있는 주련 때문에 해인사를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법보전에는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데 수많은 부처님의 경율론의 가르침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가르침을 아우르는 바로 주련이 법보전에 쓰여져 있는데 바로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 즉시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. 원각도량하처,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? 현금생사 즉시,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. 즉 우리는 막연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.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. 그거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깨달음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.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한지를 알 때 바로 바른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며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보전의 그 글귀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 즉시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며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도 해인사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라는 개송을 제가 가장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개송이기도 합니다.